이제 진짜 조선 후기 보러 가는 거야. 정치표면 잠깐 보시면 우리 이제 조선 후기라면 우리가 양난을 치렀잖아. 외란도 치르고 화란도 치르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야? 나라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군대를 개편하는 거야. 군사력을 개편할 거야. 그러니까 중앙부터 손댈 거야. 자, 중앙군 총 몇 개인 줄 알아? 5개야. 중앙군을 총 5개로 둘 거야. 그래서 뭐라 불러? 오군영. 자, 오군영 어떻게 5개냐? 이걸 좀 보는 쉬운 방법이 있어. 볼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뭘 지켜야 돼? 도성을 지켜야 하고, 중앙군이 서울과 경기를 띄는 거잖아. 한양을 띄는 게 바로 중앙군일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도성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 한양 도성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중요해. 두 번째 어째? 그 주변 지역, 경기 일대를 방어하는 게 중요해. 그게 바로 중앙군일 거 아니야. 둘로 쪼개면 돼. 자, 도성을 방어하는 군대가 총 몇 개냐? 한번 읽어봐. 3개야. 그래서 3군번이야.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가 도성 지키는 거고, 경기 방어 몇 개 간다는 거야? 2개가. 자, 3군번부터 출발할게. 3군번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 뭐? 훈련도가 이미 봤지? 언제 봤어? 그래, 임난 도중에 봤잖아. 잘 기억하네. 그치? 그리고 그 밖에 어영청도 본 적 있지? 언제 봤어? 뭐라고? 이거 조선 후기 군역이라니까? 어영청 언제 봤어? 북벌. 효종 때 제1차 북벌 때 막 어떤 군역을 조정하면 육성, 군대 육성 난리도 아니었다며. 그게 바로 어영청이야. 그리고 처음 들어봐. 금이영. 금이영이 났을 뿐이야. 자, 5군 중에 3개는 중요해. 첫 번째 뭐? 이미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있어. 뭐? 훈련도가. 그 밖에 어영청. 마지막 뭐? 금이영까지. 훈련도가 언제 설치했다고? 아, 선저지만. 중요한 건 뭐야? 임난 도중에 설치했던 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니까. 잊지 말라겠고요. 구성 다 알지? 칼창 쓰는 애들. 살수. 활 쏘는 애들. 사수. 근데 뭐가 등장한 거야? 그럼 저 총 문제 맞잖아. 포수도 있어야 한다니까. 그 총 뭐로 구성됐다고요? 그럼 삼수병 구성된 훈련도가 이미 본 적 있었고요. 자, 임난 도중에 설치했어요? 자, 군대 들어가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죽는 거야. 이건 자살이야, 자살. 그럼 어떻게 모집이 성공하겠어? 그럼 돈 줄게. 잊지 말아야 한다니까. 직업군이라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 군대가 변해가는 거야. 점차 직업군이나 돼가는 거야. 효시가 됐던 이 부대가 바로 뭐다? 훈련도감이고.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나와. 그래서 얘들이 뭐 받았던 거야? 급료 받았어. 면포나 뭐 수공업 제품 받았거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면포 받아서 뜯어먹어? 이거 못 먹어? 수공업 제품 받아서 뜯어먹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뭐 있겠어? 그치, 내다 팔아야 돼. 내다 팔아야지 그거 갖고 식량사 먹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장사한 거야. 이제 조선 후기 만날 이것의 출발이 이거야. 읽어. 뭐라고? 난전. 이거 허가 받아서 못 받았어. 못 받은 거야. 그게 난전이야. 어떻게 조선 후기 난전이 출현했는가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야. 이들이 이거 물건 팔면서부터 이들이나 이의 가족들이 난전행위를 시작한 거야. 그걸 나라도 조용히 용인해 준 거야. 지들이 줄 건 이거라서. 훈련원 보셨죠? 그 다음 뭐 본다고요? 어영청이야. 언제 설치된 거야? 인조 때. 처음 설치된 인조 때야. 우리 인조 때 반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누구? 에이, 성격 괄괄하다며. 이괄. 그리고 그 잔당들이 이게 진압 때 잔당들이 후금을 튀어갖고 일러 바쳤다며. 지금 조선 친명계급 한다고 명나라 편들고 있다고. 그래서 정묘호란도 병자호란도 발생한다며. 그 이괄란이 조선시대의 그 반란 중에 최고였어. 왕이 반란이 일어났다고 한양을 비워본 적 없는데 이때 한양을 비웠어. 이 부대가 진짜 기세가 장난 아니었거든. 그래서 한양을 피하고 어디로 튀냐? 공주로 튀었거든. 그걸 호송했던 부대가 바로 어영청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조 때 되게 중요한 군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아들 때, 효종 때 뭐 했어? 제1차 북벌운동. 그 1차 북벌운동의 가장 중심 군역이 바로 뭐고요? 어영청이고. 근데 중요한 하나 더 보면, 근데 이 북벌운동은 정치적 목적도 설명했지. 어느 정권과 관련했다고요? 서인들. 호란의 책임이 있는 서인들이 면피하기 위한, 그리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뭐였어? 북벌이라겠지? 그러면 어영청은 어느 정권 유지랑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야. 그럼 난 이제 5군제 이런 기능들 다 있지만 특기 중심에 뭐가 있어? 어영청이 있었고요.
그 밖에 금이형은 숙종 때 설치된 부대다. 뭐 이런 건 몰라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아무튼 어느 왕 때? 숙종 때. 금이형까지 설치되면 이게 숙종 금이형이 제일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이제 오군형 완성됐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건 다 인조 때 설치된 거야. 여기 나머지 경기방어 2개는. 그러니까 숙종 때 금이형이 설치됨으로써 오군형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밖에 경기방어, 경기적 방어로는 첫 번째 총융청이 있고요. 이 한양도성을 막기 위해서 한양 북제 어디요? 북한산에 못 없고요. 북한 산성도고. 남쪽이 못 없고요. 남한 산성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총유청이나 수어청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이 부대가 총 몇 개? 5개. 그래서 뭐라 불러? 오군형 부르는 거야. 여러분 남한산성 때문에 나온 말이 뭔지 알죠? 도시 이름이? 남한산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뭐야? 남한산 어디 있는지 모르구나. 남한산상 아래쪽에 남쪽이 있잖아. 성 남쪽이 있잖아. 원래 성남의 위치는 남한산 아래야. 근데 그게 성남이 확대되면서 이제 분당도 성남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뿐이야. 성남이란 말이 남한산상 아래, 남쪽에. 이제 새로운 지명들도 알죠? 그리고 이제 지방군도 잠깐 볼게. 우리 조성욱이 지방군 본 적 있죠? 뭐라고? 소고군. 이거 언제 설치했어? 같이 세트로 봤다, 얘랑. 얘랑 얘가 세트죠? 언제요? 그럼 있는 도중에 설치했던 거고. 자, 이거 예비군이라 있죠?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다 모여서 훈련받는 이거라 있잖아. 여러분 전쟁 터지면 느꼈잖아. 와서 쌍놈만 죽여요? 노비 안 죽여? 죽이지. 양반 죽여 안 죽여? 죽이지. 그럼 어찌 하겠어? 다 훈련받아야지. 양반도 노비까지 편성돼. 근데 양천 혼성해. 난 실제 얘가 빠져나간다 했잖아. 근데 원래 원칙 말하고 양반도 노비까지 전부 다 편성돼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소국군. 그럼 소국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걸 이렇게 불러요. 뭐라 써 있어? 진관. 진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알 수가 없지. 이래서 내 진관이 뭔지 잠깐 소개해 줄게. 봅시다. 지방군의 방어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이 방어체제 이야기는 중앙군은 아무 관계없어요. 지방의 군대를 어떻게 적이 쳐들어와서 편성할 것이냐 문제인 거야. 이해가시죠? 지방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지방군들을 어떻게 편성해서 외적과 싸울 것이냐 문제인 거야. 지방과 관련된 이야기야.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진관이 있고요. 여기서 들었던. 뭔지 알지 몰라. 두 번째 재승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다 낯설죠? 먼저 진관부터 설명할게. 자, 실제로 진관이라는 말 출발이 이거야.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각 지방 단위로 진을 설치하는 거야. 우리가 부목 9년이 있잖아. 각 도 아래. 조선인 지방제도 기억나? 도가 있고 8개 도 8도가 있었고 그 아래 부목 군현이 있었던 거 기억나? 거기마다 뭘 설치하는 거야? 진을 설치하는 거야. 왜? 지방간이 행정도 있고 사법권도 있고 군사권도 있었던 거 기억나? 거의 진이 설치되는 거야.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군 떴어?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럼 여기 진에 있는 부대를 누가 이끌고 싸우는 거야? 방금 말했잖아. 무슨 장군이야. 그럼 군사권 누가 한대? 지방관한테 있다니까. 그 지방관들이 이끌고 맞서 싸운 게 바로 뭐야? 진관이야. 서호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지휘관을 누가 담당했다? 그 지역 수령이 지방관이 담당했다야. 어려운 내용 아니지? 왜?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방관이 군사권도 쥐고 있으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를 끌고 적이 오면 나가서 맞서 싸웠다야. 가장 쉬운 방법이야. 이해가시죠? 근데 재승방향은 뭐냐? 문제 여기 있어. 적군이 쳐들어왔다. 근데 진이 어째? 규모가 쪼그라들었지? 이유가 뭘까? 이게 조선 중기로 가니까 우리 뭐 봤어? 군역 개판돼 가는 거 봤죠? 대리빈이 방군 스폰이 군적 스폰이었고 병력장이 쪼그라들었단 말이야. 군대 안 오더란 말이야. 나중에 국방세만 내고 포로 납부하고 안 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각진의 규모가 확 쪼그라들었어. 이 상황성이 나온 게 재승방약이야. 너무 쪼그라들었어. 적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이걸로 방어가 돼, 안 돼? 안 돼. 옛날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각자 막아볼 때 생각했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거야. 집결지를 둔 거야. 너무 적으니 다 모여라, 다 모여. 힘 모아 싸우자야. 근데 여기 집마다
수령은 각기 다르잖아. 여러 지역이 다 모였잖아. 누가 어느 한 지역에 통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규모는 커졌는데. 그래서 이런 거야. 중앙에서 장수를 파견한 거야. 조선 중기쯤 넘어간 일이 중앙에서 장수를 파견한 거야. 그래서 그 장수가 이끌고 적군과 맞싸운 게 제승방약이야. 이거 어디서 봤어? 그래, 임난 과정이 뭔 거야? 그러니까 임난 직전에 바뀐 거야. 16세기만 우리 군대가 병력장이 너무 줄어들어갖고 여기로 쪼그라드니까 방어체를 바꿔 제승방약 바꾼 거야. 그러니까 적이 침입에 대해서 직결지를 놔두고 다 모여라야. 그 장수를 파견한 거야. 중앙에서 파견한 거야. 그래서 왜 적군과 싸우게 하는 거거든. 여기 치명적 약점이 두 가지가 있겠지. 하나가 뭐야? 1번. 자, 누가 먼저 와야 돼? 1번과 2번 중에? 2번이 먼저 와야지. 문제가 없잖아. 1번이 먼저 오면. 끝이야. 이게 상주전투의 첫 번째. 에이, 저 부산포나 동네가 박살난 뒤에 상주에서 조선이 이제 그 외국 막아보다 경상 성주 막으려 했는데 거기 이일인가 하는 인물을 파견했는데 이일이 군대 어거지로 모아갖고 내려갔더니 가보이는데 적군이 초와 같은 속도로 이미 왔다니까. 다 박살나고요. 더 결정적 한 방이 뭔데? 이 제성방이 결정적 문제점. 이 장수가 어디서 왔어? 중앙에서 왔어. 그 지역 지방관이 아니야. 그럼 그 지역의 지세를 잘 알아 몰라? 몰라. 낯선 거야 지도. 그럼 지형지세 전혀 이용 못하지? 그 대표 인물이 누구였어? 그래 신립이라 했잖아. 실제로 경상도에 한양 올라오는 부대를 막을 수 있는 건 문경세제 조령에서 막아야 한다니까. 험지도 그 지세에서 산을 위해서 막아야 하는데 막상 신립 어디서 싸웠다고요? 그럼 벌판에 싸웠다니까. 관역 휘어가없고. 그래서 처참히 깨졌잖아. 그래서 임난을 계기로 뭐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겠어. 이건 진짜 아무 쓸모짝이 없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임난 이후에는 뭐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진관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진관이 뭔지 제승방약이 뭔지 알겠어? 임난 도중에 이것의 처참한 실패를 본 거야. 너무 병력장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임난전에 바꿔봤더니 이것이 처참한 실패를 가고 다시 임난을 계기로 진관으로 다시 바뀌었다. 진관에서 제승방약으로, 제승방약에 다시 진관으로. 납득이 되나요? 내용 별거 없지?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번의 이제 전란을, 호란과 외란과 호란을 겪었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중요한 합의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볼까? 그게 그 유명한 뭐야? 비변사잖아. 왜 이름이 비변사라고 했어? 그래. 변경 문제, 변방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자, 대비하래. 그 관청이 바로 뭐라고요? 비변사. 그래서 전란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의 중요성이 올라가겠어? 비변사 기능이 올라가는 거야. 아주 중요한 합의체. 특히 고위직들 합의체. 이게 비변사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봐둘 게 뭐가 있냐면 조선시대 조선은 절대 중요한 의사결정이 고위직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랬잖아. 이게 고위직이잖아. 중하위직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겠지. 그게 바로 뭐라겠어? 조선은 특히 분당정책 뭘 중요시했기 때문에 공론. 그래서 뭐의 중요성? 언론의 중요성. 그 언론이 바로 뭐야? 3사잖아. 3사는 어떻게 변했고? 우리 3사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빛났던 자리 혹시 기억나? 그렇지. 우리 전랑지. 전랑지는 이조도 있고 병조도 있는데 아무튼 이 전랑지. 우리가 특히 주목했던 건 이쪽이죠, 이거. 이 전랑지. 그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냐. 조선 후기에 통치구의 변화를 좀 느껴보자야. 됐죠? 갑니다. 비변사 보면 언제 처음 설치됐다고? 일본이 개의약조 이후에도 약조까지 매주고 먹어보고 했으면 조용히 하는데 더럽게 시끄럽다겠지. 계속돼. 외란과 외변 받지. 그 처음에 삼포해란 받고요. 그래서 맺은 게 무슨 임신약조 오늘 봤잖아. 반 땅 해버리고 반을 깎아버린 거 봤잖아. 세견서 세삼미도 반을 딱 잘라버린 거. 이때 처음 설치됐는데 그 뒤로 조용히 안 조용해. 더 시끄럽다니까. 또 이런 게 을묘외변이라니까. 그래서 아예 상설기로 했다니까. 그래서 이 비변사, 이름 잘 그래서 비변사야. 이런 왜구나
외적이나 또 뭐 여진족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변경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바로 뭐다? 비변사. 이름 자체가 비변사야. 그러니까 한국사 가르치다면 어쩔 수 없이 한자 좀 알아두면 내가 여러분들 계속 느끼는 건데 한자 좀 알면 훨씬 더 듣기가 편해. 알면. 그 뜻이 통하거든. 한자를 안 가르쳐 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가 잘 안 통해. 내가 여러분 한자를 보여준 이유가 괴롭히려고가 아니야. 알면 굉장히 편해. 외울 게 확 줄어들어. 왜? 비변사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름 비변사? 이거잖아. 근데 그걸 뭐로 들으면 완전 새로운 느낌이, 애우는 느낌이잖아. 뭐 밖에서? 그래, 외구도 있고, 그리고 조선 임난 전까지는 여진족도 어찌까지 난리 일으켰거든. 이런 거 맡겨서 다 변경 문제 맞지? 대비학에서 설치한 게 비변사야. 국방 문제 대치학에서. 그래서 군사문제 정통한 재상에 맡긴 거야. 지변사란 말 몰라도 돼. 아이씨 빼. 아무튼 군사문제 정통한 재상한테 맡긴 거야.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기능이 강화됐지. 이제 더 센 게 터졌지. 그게 바로 뭐야? 그럼 이게 임진왜란이지. 이게 7년간 전쟁이야. 그럼 맨날 회의를 어디서 해야 하는 거야? 비변사에 대책이 하는 거야. 하면서 뭐 한 거야? 군사만 다룬 게 아니지. 야, 그것도 문제라며. 이야기 좀 같이 해보자. 이것도 문제라며. 같이 한번 해보자. 다 이야기한 거야. 고위직들 다 모여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참여한 예를 봐봐. 중요한 애 다 모였어. 정승 다 모였고, 전현직 정승 다 모였고, 판사 찬반 다 모였고, 군영대장 다 모였고, 대지야, 강화수가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논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봐야 돼. 시험 문제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우자 할까? 변태. 그걸 어떻게 해보니? 뭐가 힌트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야. 왜 내가 여기 동그라미 쳤어? 조선은 의정부와 그 아래 뭐가 있어? 행정부서로서 6조잖아. 나라의 기능이 6개인데 6조잖아. 근데 5조라 썼잖아. 오타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가 빠졌다는 이야기야. 에? 이거 뺐다는 거야. 기억. 그 문제를 낼 때 꼭 연명이나 산지가 그거일 거야. 비변사의 구성원은 그걸 하나는 물어보진 않고 전혀 재승뿐만 아니라 6조의 판사 참판이 참여할 판사 등이 참여할 그지? 고위직들이 합의체 5야 X야. X 이거야. 이해가시죠? 대표 선지가 뭔지 알겠지? 6조 아니라면 5조야 5조. 공조를 제외한 나머지 다 모인 거고요. 빠지는 만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모든 걸 다 논의했잖아. 이것만 논의한 게 아니야. 맨날 7년 동안 모여서 이거 계속 회의하잖아. 전쟁 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인 김에 다 이야기하고 다. 안 하는 게 없는 거야. 난 그래서 비판을 듣고 도대체 얘가 관여하지 않는 게 일이 뭐냐야. 원래 군사 문제만 논의하지 않냐야. 왜 이렇게 다 결정하냐야. 이런 비판 받는 게 비변사야. 국가 최고위를 우뚝 섰던 비변사. 그럼 기존에 있던 우리 합의체 의정부나 6조의 기능 강화 약화. 그럼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든 힘이 어디로 쏠린다야. 비변사야. 아니 근데 이 비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어디 있었어? 언론이 있어야지. 3사원관에 있었고 3사원관에 임명할 수 있는 잘 나갔던 뭐? 전랑직이 있는 거잖아. 근데 조선 후기 이들은 어떻게 변했냐야. 이거야. 원래 3사원관은 뭐 해야 한다야? 그럼 공론, 여론을 중요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언론이잖아. 그게 3사의 역할이었다야. 근데 문제는 우리 경신왕국 봤잖아. 기억도 안 나? 오늘 경신왕국 하겠던데? 이 숙종 때를 거치면서 정쟁이 점점 치열해져 간다 들었잖아. 정말 이때도 황국이 발생해서 어마어마하게 한 번씩 죽어갈 거다. 아니 통째로 당 하나가 날아갈 거란 말이야. 피바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3사 원관들도 원래는 진짜 이들이 어느 분당 소속이냐고 되도록이면 이제 똑같은 문제면 자기 당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하겠지만 걔도 그들의 기본적으로 언론이기 때문에 지당하신 말씀이 있거든. 그들은 권력보다 권위가 섰단 말이야. 왜? 3사 원관 있는 말은 맞는 말이다. 야. 틀린 말 하지 않았다. 야. 근데 정쟁이 치열해지면 내 친구가 죽어. 아니 내 후배가 죽어.
우리 선생님이 죽고 내 선배가 죽어. 내 주변이 다 죽기 시작해. 지당하신 말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살아남아야 돼. 어떤 말을 더 올 것 같아? 공론을 중시할 것 같아? 뭐? 자기 세력 유지가 더 먼저일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3상의 권위는, 정치적 권위는 향상이야, 하락이야? 그럼 각 분당의 이해를 대변 없어. 이제 정치적 지위는, 정책 비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3사를 임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전랑직도 어쩌겠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전랑직 우리 고난 알고 있죠? 전랑직 양대 고난 본 적 있어? 뭐 통청이 말 이걸 청여직이라 부르겠지? 3사 원관을 내가 청여직이라 불렀던 거 기억나? 맞지? 맞아. 3사 원관에 대한 뭐 추천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누구? 2조 전랑이고. 그리고 특히 2조 판서들이 전랑을 손대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겠어? 자대권,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추천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당이 분화될 때, 동성이 쪼개질 때도 뭘 갖고 싸운 거야? 이 전랑직과 싸운 거잖아. 왜? 어떤 당의 출신이 전랑으로 임명되면 최대한 공정하긴 하겠지만 그 당 출신이 최대한 많이 이쪽에 임명될 수도 있고, 아니 후임 전랑도 그 당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 그러면 나라의 공론을 누가 좌지할 수 있고, 이 당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들이 중하위 지리가 있잖아. 하지만 나라의 공론 이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공론에 따라서 모든 관직이 임명되기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관직이라 했잖아. 이거 갖고 조선은 싸웠던 게 분당 정치 출발이라고. 분당이 분화의 첫 출발이 이거였다고. 영의정으로 싸운 적이 없었다고. 혹시 기억나요? 싸운 이유가 이거였다. 하지만 3사가 이미 변질되기 시작했지. 자기 당 이해를 대비해 바빴어. 자기 세력이 첫 번째야. 이게 지당하신 말씀하는 게 아니야. 그럼 전랑도 어쩌겠어. 그걸 임명의 전랑조차도 바뀌는 거지. 치열한 정쟁 속에 자기 세력 구축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럼 가만 보면 이 전랑이나 삼사원관 정치적인 비중이 상승이야, 하락이야? 하락하는 거야. 이제 지당하지 않는 거야. 그들이 과연 공론을 대변한다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조선 후기는 어쩌겠니? 점차 힘이 어디로 쏠리는 거니? 그렇지. 이들의 비중은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맞지? 이제 철저한 고위직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역사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 모습을 살짝 느끼고 있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분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